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지난 일부 영상에서 E클래스 E450 올터레인 외관 모델의 외관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기능을 봤었습니다. 정말 실용성이 어마어마하게 놀라고 완성도에 또 놀라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펙과 시승기를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스펙에는 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벤츠에서 처음 소개드리는 파워트레인이기도 하고요. 제가 2리터 모델하고 그리고 3리터 트윈 터보 모델을 리뷰를 드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M256에 싱글 터보가 올라간 파워트레인은 처음이라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준대형이죠. 준대형 모델에는 역시 2리터는 살짝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M256 엔진이 들어간 E450 모델이 정말 진정한 E클래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그래서 이 차량에는 직렬 6기통 3리터 싱글 터보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원래 BMW, 벤츠 모두 직렬 6기통에서 6기통 엔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6기통 엔진의 단점이 있어요. 엔진이 길어지면서 무게 분배도 맞추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만큼 가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V6로 옮겨갔다가 다시 직렬 6기통 엔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BMW가 직렬 6기통 엔진을 가지고도 완벽한 무게 분배도 이루고, 그리고 정확한 사이클이라든지 그리고 엔진 밸런스에서 너무나 많은 메리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벤츠도 다시금 직렬 6기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V6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너지 밸런스 맞추기가 직렬 실린더 엔진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렬 엔진들이 정말 밸런스도 좋고요. 그리고 4기통 엔진이 직렬 엔진이기 때문에 또 모듈화 하기도 쉬워서 6기통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4기통에서 제가 비교를 했듯이 BMW하고 비교를 하면은 역시나 벤츠 엔진은 스트로크가 짧아요. 스트로크가 짧고 큰 보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전 영역에서 완성도를 많이 보여주는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리터 엔진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EQ 부스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EQ 부스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기계적 메커니즘하고 가장 유기적으로 조화가 잘 되는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제너레이터 역할도 하면서 얼터네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22마력까지 더 뿜어낼 수 있는 모터가 엔진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알터네이터가 벨트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각 연결되어 있는 알터네이터보다 좀 더 즉각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터보 차저인데요. 하지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슈퍼차저라고 하는 데도 있고 터보차저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엔진에 벨트를 달아서 엔진의 힘을 나눠 가지고 공기를 압축해 가지고 미니멀라이징을 실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을 해서 가스를 또 컴프레션 그리고 압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슈퍼차저라고 하기도 그렇고 터보차저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원래 엔진의 파워를 나눠 쓰는 게 슈퍼차저예요. 그래서 터보차저의 배기량 대비 출력 효율이 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터보차저도 쓰지도 않고 그래서 열 관리에도 좀 더 유리하죠. 그러면서 엔진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전혀 손실이 없이 슈퍼차저의 모터로 압축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터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벨트가 없어졌죠. 총 알터네이터에서 벨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슈퍼차저에서 벨트가 없어지고, 그리고 48V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에어컨 컴프레서도 벨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엔진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었던 모든 혹을 다 제거했어요. 엔진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워터펌프라든지 전부 다 엔진에서 다 제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도 큰 출력을 원할 땐 끄지 않습니까? 그만큼 엔진의 부하가 가해지는데요. 우리가 차량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최대한 밀어낼 때 엔진은 100% 파워를 밀어준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그와너에서 개발된 이 터보차저, 슈퍼차저가 7000rpm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361마력에 51토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정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1600rpm에서 최대 토크를 또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이 구지트로닉 토크 컨버터 자동 트랜스미션하고 궁합을 맞춥니다. 제가 AMG사의 구지트로닉 트랜스미션하고 벤츠의 터보 엔진의 궁합을 제일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상쾌하고 전 영역에서 재미를 쏟아부어 줍니다. 저 RPM 토크 달성은 BMW보다 좀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전자식 슈퍼차저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전 영역에서 저는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시내 9.4, 고속도로 11.9km로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량에서는. 그리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응형 댐퍼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은 모델도 정말 매직 같은 바디 컨트롤을 보여줬었어요. 뭐 재미있는 바디 컨트롤은 아니었지만 고급스럽고 승객의 안정감을 최대한 챙겨주는 그런 서스펜션이어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보도록 하죠. 고고! 자, E450 모델의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E450 모델하고 다르게 외관 모델은 적응형 댐퍼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리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퍼포먼스적으로는 좀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반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 벤츠 3리터 터보 모델은 일반 모드로 몰았었는데도 엄청 거렁거렁거리면서 파워풀 했었어요. 역시 벤츠 파워트레인은 일반 모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하거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전고도 조금 낮아진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고가 많이 높아진 차량이라 가지고 일반 세단 모델보다 좀 차가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드라이빙 포지션이 살짝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모델보다는 차가 좀 크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면서 제가 뭐야 와 이러니까 이러니까 벤츠 파워트레인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이게 솔직히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준대형, 한국에서는 준대형이라고 부르는 이 세단 세그먼트의 6기통 모델은 항상 기본입니다. 그냥 이거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4기통 2리터 모델이 좀 저가형, 좀 고급스러운 차량을 좀 저렴하게 우리가 액세스 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온 모델이긴 한데 3리터 모델이 기본 모델인데 와 어마어마한데요. 방금 튀어나가는 게 이거 AMG 모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구지트로닉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업시프팅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엄청 스포티하게 해주면서도 변속을 소리로만 느낄 수 있고 충격감은 몸으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한데 왜 이렇게 편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속 토크감이 너무 좋습니다. 코너 이후에 이런 푸시감을 만들어주는 거는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신속한 다운시프팅이 책임을 져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지트로닉을 또 한번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벤츠 모델을 몰면서 이건 처음 접하는 기능인데요. 한국도 제네시스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고속 반지턱을 넘거나 좀 차량 바디가 좀 급하게 움직이면은 좌석에서 허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코너를 틀 때 이 조향 각도에 대비해서 이 옆구리 럼바 서포트 해주는 볼스터가 싹 안아줍니다. 엄청 강하게 안아줘요. 코너를 제가 돌 때 항상 이렇게 이 센터 콘솔을 붙잡거든요. 붙잡고 코너를 돌아요. 몸이 워낙 많이 밀려가서. 그런데 이 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코너를 살짝 날카롭게 해도 이 옆구리를 너무 강하게 잡아줘서 굳이 센터 콘솔을 잡지 않아도 돼서 이 두 손으로 운전하는데 전혀 무리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80km거든요 80km로 가고 있는데 보면은 다운시프팅 엄청납니다. 다운시프팅 하면서 1500rpm을 딱 쌓아 올려주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EQ 부스트가 들어간 모델은 엔진에 쓸데없는 부하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다. 정말 주행에 100% 정말 100% 기능을 다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터보렉이라든지 아니면은 저RPM 토크 손실을 다 배제할 수 있게 모터가 터보렉을 잡아주고, 그리고 초반 토크는 또 모터로 된 슈퍼차저가 또 맞춰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 2리터의 EQ 부스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워낙 쇼스트로크에
터보 차저가 잘 물려 있어 가지고 전연력의 완성도가 높았었지만, 이 차량은 중저속을 지금 운행하고 있지만 강렬합니다. 강렬하면서 고급스러운 파워트레인 세팅을 보여줘요. 중저속에서 서스펜션은 저는 고급성을 따지면 아직도 아우디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요철을 댐핑해주는 느낌도 아우디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이 차량은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차량이 울렁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롤을 굳이 일부러 잡지 않는 것 같아요. 롤을. 그만큼 우리 탑승자가 느낄 수 있는 승차감에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준 서스펜션입니다. 그만큼 운전하는 사람의 바디 컨트롤 재미는 BMW에 떨어지고요. 운전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급성은 아우디보다 살짝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지난 350 모델에서도 리뷰를 했었지만, 제가 우측 타이어 쪽에만 요철을 딱딱 지나가는데 느끼질 못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벤츠에서 유일하게 느낀 그런 서스펜션 댐핑 세팅이었고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6기통 싱글 터보 모델 중에서는 독보적입니다. BMW가 직분사 시스템의 정확도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반응성에 주안을 많이 뒀잖아요. 근데 BMW가 솔직히 즉각성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벤츠의 파워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즉각성은 전혀 나무랄 데가 없어요. BMW보다 못하다 뿐이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즉각성 이외의 파워트레인에서 보여주는 완성도는 벤츠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BMW가. 이거는 고속도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도 좀 빼고 플로어링을. 와우, 우와, 미쳤는데요? 와우, 강하다. 이게 9단 자동 트랜스미션에서 4단으로 지금 120km까지 잡아줬거든요. 와, 다운시프팅이 지금도 보면 7단에서 지금 120km거든요. 7단에서 120km인데 딱 밀어 넣어주면, 오, 지금 5단으로 다운시프트 따다닥 해주면서 딱 떨어지면서, 이런 상쾌함은 어느 파워트레인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재미만 따진다면은 솔직히 포드 파워트레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 운전하는 사람의 푸시를 정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잘 다듬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도 저가형 모델에 들어가는 터보도 어마어마한 토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고요. 파워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치보다도 훨씬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포드의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그래서 2.3 터보가 들어가 있는 그 큰 몸집의 익스플로러가 잘 나간다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은 야 이거 4기통인데 이런 푸시가 나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나와요. 근데 벤츠가 그런 푸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더 강한 푸시를 보여주면서도 잘 깎아져 있다. 그래서 벤츠의 파워트레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Q5 리뷰를 드리면서 제동력이 세긴 하지만은 제동 충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클래스는 4피스톤 브레이크가 앞바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력이 좋지만 제동 스트레스가 없어. 제동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조향의 날카로움과 안정감은 하지만 벤츠가 좀 못한 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한 번 더 타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좌석에 럼바 서포트 볼스터 잔자동 컨트롤 있잖아요. 신의 한 수네요. 이거 제네시스도 이렇게 되나요? 제네시스는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코너에서 바디를 잡아주니까 무섭지가 않네요. 코너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G포스를 잡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운전하는데 너무 즐거운데요. 저는 고속에서도 그냥 꽉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약간 한 130km 정도에서 살짝 커브를 도는데 몸을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밀어주네요. 이렇게 한 번씩 밀어줍니다. 차선 유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또 맞물리기도 하고요. 아주 스마트한 볼스터 컨트롤이 됩니다. 소음은 지금 제가 음악을 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들리는 걸 수 있는데, 플로어 소음은 아우디보다 그렇게 상쾌하지 못하고요. 이 외부 윈도우 쪽으로 들어오는 소음은 차단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고 엔진 노이즈도 잘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 로테이션 소음이 있어요. 바람 소리 같이 윙 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고급 차량에서도 이 소리가 거슬리긴 거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차는 조금 더 거슬리네요. 그런 부분 말고는 정숙성도 저는 뭐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고요. 자, 고속도로 램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뺀 다음에 여기서 램프를 올라가 볼게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와, 너무 좋습니다. 올라오는데 사실 한 110km 이상에서 이 램프 커브는 무서웠어요. 저는 GLS처럼 몸을 좀 잡아주길 바랬습니다. 안쪽으로 좀 당겨주길 바랬는데 그만큼 세련된 바디 컨트롤은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파워트레인이 이 바디 컨트롤을 씹어 먹습니다. 씹어 먹어. 아이고, 차가 쓰러질 것 같아도 파워트레인으로 잡아주면은 코너 안쪽으로 몸을 그냥 당겨버립니다. 파워트레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벤츠 파워트레인이 쇼스트로크 고 RPM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끝심까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끝심도 와, 이봐라 미쳤다. 와, 고속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고속에서 운행을 했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고속 안정감도 충분히 좋고요. 하지만 조향의 날카로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행 안정감은 좋습니다. 고속에서 전반적인 완성도는 역시 E클래스다. 역시 450 모델의 이런 주행 기능이 많이 들어간 차량은 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처럼 이렇게 좀 쓰잘데기 없는 기능을, 옵션을 많이 빼버리고 주행에 더 신경을 많이 쓴 E클래스면은 가격대도 1억을 안 넘고 450 모델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벤츠는 정말 이 주행이 더 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옵션을 선택할 때도 좀 생각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E클래스에 오랜만에 또 리뷰를 다시 하는 건데 리뷰 잘 보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멋있는 차량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